예, 안녕하세요. 부산대 김호은입니다. 오늘은 제가 최근에 보면 우리 이제 북한 쪽에서 이제 암호화폐, 코인에 대한 해킹을 통해서 적게는 수천억 원, 많게는 3조 원, 이런 정도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대부분 많은 분들은 보면 블록체인이다라고 하면 보안성이 굉장히 강한데 어떻게 해킹이 돼? 사실 오늘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지털 지갑에 대한 사실은 해킹이고 블록체인 인프라 그 자체에 대한 사실은 해킹은 아니죠. 약간 이제 기술적인 내용도 조금 들어 있습니다. 이거 발표에 있는데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이 이 블록체인이라는 게 실제 우리가 어떻게 응용을 하느냐, 응용 레벨에서 어떤 해킹이 쉽게 일어나고 이 암호화폐가 탈취가 될 수 있겠구나라는 이런 어떤 부분을 조금 이해를 하시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장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디지털 지갑이 과연 뭘까? 우리가 일단 지갑이라는 거는 우리 돈이 지갑 속에 있지만 블록체인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디지털 지갑의 챕터 1에서는 이 기본적인 어떤 특성들, 과연 디지털 지갑이 뭘까? 그리고 챕터 2에서는 어떻게 이게 해킹이 일어나고 어떤 식으로 해야 우리가 이 디지털 지갑을 안전하게 사용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보는 거로, 그리고 세 번째 챕터에서는 안전한 디지털 지갑이 과연 뭘까? 조금 전에 발표하신 우리 조폐공사하고 우리 이제 권익천 교수님 다 이제 CBDC라든지 그리고 조폐공사는 또 이 아이디나 이런 스마트 카드, IC 카드에 대해서 많이 하시는데요. 결국은 이 디지털 지갑하고 다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장표를 보시면 디지털 지갑은 과연 뭘까? 돈이 있는 건 아니죠. 암호화폐가 있는 게 아니고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이 타이틀을 보시면 개인 키와 공개 키 쌍을 저장한다. 암호 쪽 얘기입니다, 사실. 도대체 그러면 개인 키가 뭘까? 공개 키가 뭘까?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떤 암호화폐를 아니면 어떤 트랜잭션을 어떤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했다라는 것을 서명을 하는데 사실은 이제 개인 키가 사용이 되고요. 이 공개 키는 이거를 가지고 우리의 주소를 남이 나한테 암호화폐를 전송을 시키려면 주소를 우리가 대부분 주잖아요. 이 주소를 결국은 만들어주는 어떤 아이디 형태로 사용되는 게 공개 키다. 이렇게 심플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핫 월릿이 뭔지, 그리고 이 보면은 이제 우리 하드웨어적으로 되어 있는 콜드 월릿이 뭔지는 아마 충분히 이해를 하실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특성을 보고 요즘 대부분 이제 해킹이 어디에서 일어나는지 당연히 핫 월릿에서 일어납니다. 그런 부분들 한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인쇄된 거랑 다르게 조금 추가를 했는데요. 이 그림에서 굉장히 사실은 얼핏 보면 복잡해 보입니다. 이 그림에서 왼쪽을 한번 보시면 왼쪽에 앨리스라는 사람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지갑, 이제 밥한테 내가 특정 어떤 메시지를, 그러니까 트랜잭션, 돈을 전송을 하자라고 돼 있는데 이때 전자지갑이 활용이 되는 거죠. 어떻게 활용이 되느냐? 내가 원 비트코인을 전송을 할 때 이 전송에 대한 이 트랜잭션에 대해서 서명을 할 때, 아까 뭐라고 했죠? 디지털 지갑은 개인키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죠? 이 개인키를 가지고 서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디지털 지갑에서 나의 공개키를 가지고 이쪽으로 수신해 주세요,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는 어드레스가 이제 만들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더리움도 똑같습니다. 이더리움도 이제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지만 이 장표에 잘 보시면 이 장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결국은 우리의 어떤 비밀키를 생성을 하는 어떤 시드나 이런 값을 가지고 결국은 공개키 암호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우리한테 내가 수신하는 이런 주소를 만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지갑이라는 거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해서 나의 중요한 비밀 정보, 개인 키라는 것을 관리하고 그 개인 키와 관련성이 있는 공개 키를 생성을 해주는 그런 거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오른쪽에 그림이 두 개가 있죠. 이때 그러면 그 키를 어떻게 생성할 거냐?
그냥 마구마구 생성을 해내는 난수라고 하죠. 그죠? 난수 형태로 마구마구 생성을 하는 그런 한 가지 첫 번째 방법, 이제 약간 또 기술적인 얘기지만 뭐 비결정적인 이런 어떤 지갑이라고 하고요. 우리가 대부분 사용하는 것, 우리가 보면 어떤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랜덤하게 생성된 단어 몇 개를 가지고 뭔가 우리의 개인 키와 공기 키가 만들어지고 주소가 만들어지죠. 그거를 아래쪽에 있는 결정적인 지갑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부분은 이제 이겁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표를 보시면 우리의 이제 어떤 기호 문자 몇 개를 가지고 만든 이 지갑을 가지고 이제 어떤 용도, 우리가 아이디 형태로 사용이 되든 아니면 우리의 수신 주소로, 우리 주소도 여러 개로 또 사실 만들 수는 있습니다. 뭐 그런 형태로 사용이 된다. 뭐 이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디지털 지갑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은 아마 아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다라고 하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이 자료를 다 드리는 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는데요. 이놈이 그러면 블록체인은 안전하다. 그런데 그 블록체인의 거래를 제어하는 우리의 어떤 암호화폐를 관리하는 디지털 지갑은 지금 보니까 레가시,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는 그런 암호 기술을 그냥 그대로 사용하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 자체가 그냥 소프트웨어적으로 우리 메타매스크 같은 경우가 보면 이제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형태로 지금 사용이 되는 거잖아요. 혹은 어떤 소프트웨어적으로 아니면 마치 우리 USB 토큰처럼 이렇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러면 그런 디지털 지갑은 레가시 기술하고 거의 비슷하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해킹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이 장표 보시면 항상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즉 우리 PC에서 브라우저상의 메타매스크를 그냥 생각을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이제 핫 월릿이라고 해서 핫하다, 즉 항상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브라우저를 여러 가지 뭐 이상한 사이트에도 들어가고 굉장히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니까 멜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럼 나의 패스워드가 해킹될 수 있겠죠.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해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콜드 월릿은 이제 조금 더 안전성은 높은, 뭐 여기서 이제 콜드라고 해서 인터넷에 항상 연결이 되지 않는다, 뭐 그런 정도라면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콜드 월릿은 마치 우리 IC 카드, USB 토큰처럼 필요할 때 연결을 해서 우리가 어떤 트랜잭션을 발생시키거나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디지털 지갑에서 과연 어떤 해킹이 가능할 건가? 이 장표를 잘 보시면 이게 지금 디지털 지갑이라는 키워드만 들어갔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보안 관련해서 조금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일반적으로 웹 해킹이나 일반적인 해킹 기술하고 동일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동일한 거죠. 블록체인이 굉장히 보안성이 높고 신뢰성과 투명성과 추적성을 제공한다, 좋은 말만 하지만 실제 그것을 운용을 하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디지털 지갑은 그냥 인터넷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웹 기술하고 굉장히 유사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개인 키를 탈취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입금 주소를, 가짜 주소를 우리가 수신을 하게 되는, 이걸 통해서 여러 가지 뭐 피싱 상태라든지 뭐 트로이전, 심지어는 트로이전이 뭡니까? 어떤 소프트웨어를 깔았을 때 원격에서 우리의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소프트웨어를 우리가 트로이전이라고 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의 접근할 수 있는 패스워드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노출이 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게 개인 키에 대한 탈취. 그러면 사실은 메타매스크를 쓴다, 개인 키 탈취됐다, 뭐 전 세계 어디서든 내 계좌는 그냥 탈취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장표부터는 조금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뭐 그냥 뻔합니다. 우리가 그러면 대부분 해커들이 공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죠? 대부분 어떤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어떤 웹사이트를 접속을 하게끔 해서 악성 코드를 실행을 시켜서, 그게 트로이전이든 아니면은 가짜 주소든 가짜 링크든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공격이 일어나는데요. 여기서도 지금 똑같이 이메일을 보내거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끔 만들어 버립니다. 이메일을 클릭을 하게끔 만들어서 그것을 이제 사회공학적인 공격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디지털 지갑에 대한 공격 동일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갑 종류, 가짜 공격용 지갑 종류 중에서도 심지어는 우리 구글의 구글 플레이에 등록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은 있었고요. 그리고 가짜 지갑 같은 거를 해서 실제 우리가 뭔가 지갑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우리의 개인 키를 생성을 하는 이런 행위가 일어나는데, 이미 딱 정해져 있는 개인 키를 그러니까 어떤 공개 키도 똑같죠, 그죠? 주소값도 항상 특정 주소만 발생을 시키게끔 하고, 그 주소는 해커들이 자기의 주소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딴 사람한테 마치 나한테 입금을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실제는 해커의 주소만 발생을 시키게끔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어떤 공격도 충분히 있을 수 있고 실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블록체인 디지털 지갑을 사용을 할 때는 이게 아주 안전한 것인지를 이제 반드시 이제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이 DNS, BGP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BGP 프로토콜은 아마 조금 어려우실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DNS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우리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바꿔지듯이 이것도 똑같습니다. 특정 DNS 하이제킹을 통해 가지고 내가 특정, 이제 물론 이거는 메타매스크에는 적용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지갑의 형태에 보면 IP 주소하고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그 IP 주소를 사실 공격자가 원하는 형태로 그쪽으로 도메인 네임을 IP 주소로 그쪽으로 접속을 하게끔 해서 해커들이 뭐 레가시한 사실은 해킹 방법인데, 이런 거랑 이제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고 전송시키는 거랑 연결성을 가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공격 기법 중에서 트로이잔이라고 있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트로이잔은 소프트웨어를 다운로드하면 우리 키보드를 입력을 한다든지 우리 패스워드를 입력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한 내용들을 모조리 다 사실은 키로깅, 키스트로크 하는 것들은 이제 우리가 캡처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이거는 디지털 지갑이 전통적인 우리 웹 기술이라든지 소프트웨어 기술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트로이잔 공격을 통해서 우리 디지털 지갑에 대한 패스워드도 접근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우리 화면에서 컨트롤 C, 컨트롤 B를 하죠. 컨트롤 C를 하면 메모리에 사실 클립보드라고 하죠. 그 해당되는 값이 딱 카피가 됩니다. 카피되죠, 그죠? 되게 이렇게 네모로 두 개 되어 있는 걸 누르면 클립보드에 카피가 되는데, 여기서 이제 독특한 크립토 셔플러라는 프로그램이 악성 코드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클릭을 하는 순간 그 클릭되는 주소가 카피되는 게 아니라 이제 악의적인 공격자의 주소로 실제 카피가 돼서 전송이 된다는 거죠. 이게 보면 대개 헥사 값이나 인코딩된 값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제대로 카피가 되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이제 그게 공격자의 디지털 지갑 주소라는 겁니다. 이런 공격도 심지어는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이제 물론 여기에 나와 있는 월릿 데이터 파일은 우리 비트코인의 초기 모델에서 나온 건데요. 심지어 이 보안성이 강화되어 있는 비트코인이다라고 했지만 실제 아주 원천적인, 아주 초보적인 우리 이제 IT 쪽에서 사용하는 리버싱을 통해서 바이너리 파일을 분석해 보니까 거기에 프라이빗 키가 숨어 있었다는 거죠. 요즘은 이런 거는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실제 어떤 작은 회사, 우리 여기에 이제 많은 IT 업체에 관련된 분들이 계실 건데, 이런 아주 원천적인, 아주 진짜 초보적인 것도 이 블록체인이라는 뭔가 거대하고 좋고 이런 팬시한 기술을 실제 구현을 하다 보면 기초적인 IT 해킹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부분을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메타매스크가 지금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이 뒤에 여러 메타매스크와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근데 메타매스크는 결국은 뭐죠?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죠. 브라우저가 하나의 플랫폼입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인터랙션도 일어나고 키 입력하는 것도 그거를 이제 캡처를 해서 그걸 쓰고 이런 어떤 브라우저에 대한 공격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이게 가상 머신 형태로 이제 잘 분리가 돼서 쉽지는 않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메타매스크 레벨의 플러그인이 있다라고 하면
또 다른 그와 유사한 보안 등급을 가지는 해킹 프로그램이 플러그인 형태로 깔려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공격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또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나중에 혹시나 연락을 주시면 조금 디테일하게 말씀을 좀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지갑이 결국은 이게 블록체인의 그 높은 보안성하고 전혀 상관없이 결국은 트랜잭션을 발생을 시키고 서명을 하고 우리의 수신 주소를 만들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에이전트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또 최근에는 웹3라는 개념 때문에 이게 우리 단순히 트랜잭션만 송수신, 암호화폐에 대한 송수신 수준이 아니라 나의 신분을 확인하고 또 어떤 체인 코드, 물론 이제 스마트 컨트랙으로 해서 어떤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갈 수 있을 정도의 웹3로 발전을 하는 그런 단계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디지털 지갑의 보안 취약성은 웹3 전체에 대한 어떤 보안 취약성의 가장 핵심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디지털 지갑에서 쓰는 보안 기술들을 잠깐 보시면 똑같습니다. 이미 쓰고 있죠. VPN, TLS, SSH, SSL, TLS 이런 형태로 해서 전통적인 암호 기술을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투팩터, 멀티팩터 오센티케이션이라고 하죠. 어떤 우리가 OTP라든지 아니면은 구글 OTP, 소프트웨어적인 여러 가지 OTP를 써서 또 다른 어떤 인증 채널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하는 그런 형태가 가장 확실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콜드 월릿 중에서도 우리 조폐공사라든지 이런 쪽에서 굉장히 잘 아시죠. 스마트 카드, IC 카드, 보안 USB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하드웨어적으로 안전하고 보안성이 높은 그런 토큰을 사용하는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지갑 보안을 위해서 여러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가지 다른 채널을 사용을 한다든지 암호학적인 기법을 쓴다든지 이렇게 해서 조금 전에 보셨던 해커들이 기존의 웹 서비스를 공격을 하는 그런 아주 초보적인 그런 어떤 공격 기법을 이제 방어하는 그런 정도 수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또 다른 채널입니다. QR 코드를 쓴다든지 OTP 토큰을 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인증을 하는 데 있어서 패스워드라든지 개인 키가 노출이 됐을 때 또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팩터를 사용해서 인증을 하게끔 해서 패스워드만 노출이 됐을 때는 공격자가 공격을 하는 게 의미가 없는 그런 형태로 만든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보면 최근에 그 블록체인이 프라이버시 이슈도 블록체인이 다 보안성이 좋지만 조금 전에 CBDC 말씀드릴 때처럼 익명성이 사실은 보장이 안 됩니다. 그런 형태가 되니까 우리를 다 사실은 다 추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럴 때 이제 적절하게 어떤 정도 수준의 익명성은 보장이 되어야 하느냐, 그런 형태로 우리 DID가 활용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이라고 일단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조금 좀 스킵을 하는데요. 결국은 오늘 다음 세션도 그렇고 내일은 세션 전체가 웹3, 그러니까 우리 블록체인의 미래에 대해서 좀 많이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블록체인의 미래 웹3라고 하면 당연히 인터넷 기술이고요. 이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문제점은 블록체인 코어에 대한 보안성이나 신뢰성은 높지만 우리의 인터넷 기술하고의 접목이 되는, 예전에 웹2에 웹 2.0에 결합이 될 때의 여러 가지 보안 취약성 이슈는 훨씬 많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테오리라고 얘기하는데요. 그런 스타트업도 보면 블록체인 업체로 보이지만 실제는 해킹 대응을 하는 그런 업체이고, 최근에 사실 이런 투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지만 그 업체는 100억, 200억 이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블록체인의 또 핵심은 이런 웹3로 가고, 웹3의 또 핵심은 보안이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를 좀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제가 우리 디지털 지갑이라고 하면 사용성이 높은 그런 디지털 지갑이 맞지만, 결국은 이런 항상 인터넷에 접속이 되고 우리 브라우저의 플러그인 형태로 사용되는 것은 보안 취약성이 굉장히 높은 그런 어떤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런 해킹 가능성을 줄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개인의 프라이버시도 보호하면서 이런 CBDC나 여러 가지 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아직까지도 꽤 어려운 이런 보안 보안성의 문제가 없으면서 어떻게 사용성이라고 합니다. UX라고 얘기를 하죠. 이런 UX를 강화시킬까? 이런 것들이 우리 디지털 지갑 블록체인의 웹3를 위한 어떤 가장 핵심이 아닐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주제였는데요. 이렇게 오늘 제가 발표는 여기까지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